은퇴 후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나요? 해야 할 일도 기다리는 사람도 나를 불러주는 곳도 점점 사라진다는 걸 느낄 때가 있지요. 직장에 다닐 땐 늘 누군가와 이야기했고 마감에 쫓기며 의미를 찾았는데 이제는 하루가 길고 조용하기만 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문득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오늘은 그 질문에 답을 찾은 한 남성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72세 전직 기자, 이름은 박정우 씨입니다. 그는 40년 가까이 언론사에서 일했습니다. 사회면부터 문화면까지 세상 이야기라면 누구보다 가까이 다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년퇴직 후 그는 정작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잃었습니다. 매일 아침 습관처럼 신문을 펴보았지만 더 이상 그의 이름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글을 쓰지 않는 기자는 존재하지 않는 기자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출근 대신 커피 한 잔, 늦잠, 산책. 그러나 그 자유는 곧 공허로 바뀌었습니다. 가족은 각자 바빴고 동료들은 점점 연락이 끊겼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는데 자신만 멈춰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문득 식탁 위에 놓인 약봉지를 바라보다가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마음의 문이 닫히고 사람을 피하게 되고 심지어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떠오를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우연히 지역 복지관에서 연극 동호회 모집 안내문을 가져왔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연극이야? 처음엔 비웃었지만 그날 밤 이상하게 그 종이가 계속 눈에 밝혔습니다. 기자 시절 인터뷰했던 배우들이 떠올랐고 무대 뒤의 긴장감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렇게 호기심 반 체념 반으로 찾아간 첫날. 그는 자신보다 훨씬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무대 위에서 대사를 외치며 웃고 울고 있는 걸 봤습니다. 거기서 느꼈어요. 이 사람들은 살아있구나. 그날 이후 그는 매주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앉아 대본을 들여다보던 그가 2달 뒤엔 작은 조연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첫 공연 날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던 순간 그는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관객이 몇 명이든 상관없었어요. 누군가 나를 보고 내가 대사를 던지는 그 순간 다시 세상과 연결된 느낌이었거든요. 연극은 그에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수업이었습니다. 대본을 외우며 기억력을 되찾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며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무대 위에서는 나이도 직업도 과거도 상관없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배우였고 그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연극을 하며 가장 많이 바뀐 게 표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 시절엔 늘 진지했고 냉정했고 표정이 굳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웃고 울고 사람들과 부딪히며 표정이 살아났습니다. 그의 변화는 가족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요즘은 남편이 웃어요. 전엔 하루 종일 말도 없고 뉴스만 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리허설 간다고 나가고 공연 끝나면 배우들끼리 밥 먹으며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실제로 그는 연극을 시작한 이후 우울증 약을 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기 검진 때 의사가 놀랄 정도로 혈압과 수면 패턴이 안정됐다고도 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은퇴 후의 문제는 단순히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다시 연결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역할을 통해 살아갑니다. 기자, 교사, 부모, 배우자. 그런데 은퇴는 그 역할들을 한꺼번에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마음은 금세 무너집니다. 박정우 씨가 연극을 통해 회복한 것은 단지 취미가 아니라 자기 역할의 회복이었습니다. 은퇴 후 우울감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40%가량이 삶의 의욕이 없다고 응답했고 10명 중 1명은 자살 충동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사회활동 참여가 잦을수록 우울 지수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즉 활동의 목적이 아니라 함께하는 관계가 사람을 살립니다. 연극, 동호회 같은 예술 활동은 특히 효과가 큽니다. 감정을 표현하고 협업하며 타인의 반응을 즉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대사를 외우고 감정을 표현할 때 뇌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우울감이 완화됩니다.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뇌와 마음의 재활인 셈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쉽진 않습니다. 연극은 어려워요. 무대가 낯설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중요한 건 연극 그 자체가 아니라 연결의 시작점을 찾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겐 합창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겐 사진 모임 혹은 글쓰기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누군가와 함께 감정을 나누는 경험을 지속하는 겁니다. 그것이 은퇴 후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박정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죽고 싶다는 말이 줄었어요. 아니, 아예 안 해요. 다음 공연 대본을 봐야 하거든요. 그의 농담 섞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72세지만 무대 위에서는 30세 청년이 됩니다. 관객이 웃을 때 눈물이 날 때 그는 또 한 번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역할의 교체입니다. 그 역할을 스스로 찾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불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나서서 다시 연습하고 무대에 서려 한다면 인생은 또 한 번 막을 올립니다. 중요한 건 잘하는 게 아니라 다시 나를 표현하는 용기입니다. 인생 2막의 무대는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박정호 씨의 복지관 무대처럼 조명이 약해도 진심이 있으면 그 무대는 충분히 빛납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군가는 작은 무대 위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에 서고 싶습니까? 다시 무대로 걸어가세요. 거기엔 박수보다 더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살아있다는 실감입니다. 은퇴 이후 많은 사람들이 겪는 가장 깊은 공허는 경제적 어려움보다 쓸모없음의 감정에서 비롯된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습관이 사라지고 명함이 더 이상 나를 설명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사람은 자신이 세상과 단절되었다고 느낀다. 우리는 평생 일을 하며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살아왔다. 그런데 그 관계가 하루아침에 끊어질 때 마음속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사실은 때로 경제적 곤란보다 더 무겁다. 72세 전직 기자 박정호 씨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연극이라는 낯선 세계에서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다. 그의 경험은 은퇴 후 삶의 본질이 단지 돈이나 건강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임을 보여준다. 기자로서 세상을 기록하던 그는 이제 배우로서 감정을 표현하며 세상과 소통한다. 다른 형태지만 같은 본질이다.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인간을 지탱하는 힘이다. 박정호 씨의 변화는 단지 개인의 취향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회적 회복 과정이다. 그는 연극을 통해 타인과 협력하는 법을 다시 배웠고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는 방법을 익혔다. 이전에는 세상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일에 익숙했지만 무대 위에서는 그저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존재해야 했다. 기자 시절의 냉정한 관찰자에서 무대 위에 공감하는 인간으로 바뀐 것이다. 이 변화는 뇌과학적으로도 흥미롭다. 연구에 따르면 감정표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전전두엽은 더 활발하게 작동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해 우울감이 감소한다. 나이 들어서도 감정을 연습하고 표현하는 일은 마음의 면역력을 키우는 과정이다. 박정호 씨의 웃음은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니라 뇌와 마음의 회복을 상징한다. 그러나 그가 연극을 시작하기까지는 용기가 필요했다. 처음 복지관 문을 열 때만 해도 자신이 그 무대에 설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 젊은 사람들의 일이지 내가 무슨 배우냐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순간 아내의 한마디가 그를 멈춰 세웠다. 당신은 늘 남의 이야기만 들었잖아요. 이번엔 당신 이야기를 해봐요. 그 말은 마치 긴 세월 잊고 있던 본인을 다시 깨우는 듯 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주 대사를 외우고 리허설에 참여했다. 실수도 많았고 목소리도 떨렸지만 한 장면 한 장면이 그의 삶을 조금씩 되돌려 주었다. 내가 이 나이에 대사를 외우며 살아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는 그렇게 말했다. 인간은 자신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낄 때 비로소 살아있다고 느낀다.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고 도전하고 표현하는 행위는 인간을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연극 동호회는 단지 취미 모임이 아니다. 그곳은 은퇴자들이 관계의 리허설을 다시 배우는 장소다. 회사에서는 직책이 관계를 규정했다. 하지만 무대에서는 직급도 과거의 성취도 소용없다. 오직 협업과 배려,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만이 중요하다. 이 경험은 은퇴 이후 가장 흔히 겪는 관계의 단절을 치유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누군가의 대사를 기다려주고 감정을 주고받으며 함께 무대를 완성하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사회적 유대감을 회복시킨다. 실제로 박정호 씨가 속한 동호회 회원들 중 상당수가 초기엔 우울증 약을 복용하거나 불면증을 겪던 이들이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대다수가 약을 줄였고 스스로 삶의 의미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연습하고 서로의 성장을 지켜보는 경험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선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소속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활동을 망설이는가? 많은 은퇴자들이 그건 내 성격이 아니야, 지금 나이에 뭐 하겠어라며 스스로를 가둔다. 그러나 바로 그 생각이 은퇴 후 우울의 시작점이다. 사회적 역할을 잃은 뒤 스스로의 가능성까지 닫아버리면 마음은 점점 움츠러들고 결국 고립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박정호 씨처럼 자신을 낯선 환경에 던져 넣을 때 그 안에서 다시 성장의 감각을 찾을 수 있다. 심리학자 에릭슨은 인간의 노년기를 통합과 절망의 갈림길로 정의했다.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새로운 의미를 찾는다면 통합에 이르지만 그렇지 못하면 절망에 빠진다는 것이다. 연극은 그에게 통합의 통로였다. 기자로서의 과거와 배우로서의 현재가 이어지고 그 속에서 삶 전체가 하나의 서사로 엮였다. 결국 인간은 이야기로 살아간다. 자신의 이야기를 잃은 순간부터 생은 무너진다. 한국 사회의 은퇴 현실은 여전히 냉정하다. 60세 전후로 일터를 떠나면 평균 수명이 20년 이상 남는다. 그러나 그 20년을 채울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 연금도 부족하고 취미도 없고 관계는 단절되어 있다. 이때 필요한 건 제도적 지원만이 아니다. 스스로 자신을 다시 사회 속에 던질 용기다. 복지관의 문을 두드리는 일, 작은 모임에 참여하는 일, 동네 봉사활동에 이름을 올리는 일, 이런 사소한 선택이 인생의 흐름을 바꾼다. 중요한 건 잘하는가가 아니라 참여하는가이다. 박정호 씨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참여를 통해 배웠다. 그것이 회복의 첫걸음이었다. 은퇴 후의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러나 그 외로움이 평생의 어둠이 될 필요는 없다. 그 시간을 나를 다시 찾는 실험의 시간으로 바꾸면 된다. 연극이든 글쓰기든 음악이든 그것이 어떤 형태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자신을 표현하는 일이다. 표현이 곧 생존이다. 말하지 않으면 마음이 썩고 나누지 않으면 관계가 마른다. 반대로 표현하면 마음이 통하고 감정이 살아난다. 박정호 씨는 인터뷰 말미에 이렇게 말했다. 이젠 내 이름이 신문에 안 나와도 괜찮아요. 대신 내 목소리가 무대 위에서 들리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의 이 한마디가 은퇴자 모두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사람은 누군가의 관심 속에서 사는 존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이 여전히 세상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확신이다. 그것이 삶의 마지막 불빛을 지키는 힘이다. 결국 은퇴 후의 삶에서 필요한 것은 역할의 전환이다. 일터에서의 역할이 끝나면 관계 속의 배우로, 지역사회의 시민으로, 예술의 참여자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박정호 씨가 증명했듯 무대는 거창할 필요가 없다. 복지관의 작은 강당에서도 인생의 두 번째 막은 충분히 펼쳐진다. 나이를 이유로 물러서기보다 새로운 무대에 한 발 내딛는 용기만이 마음을 살린다. 이 이야기가 던지는 교훈은 명확하다. 인간은 혼자선 살아갈 수 없으며 자신이 세상에 여전히 필요하다는 감각이 있을 때 비로소 생을 지속할 힘을 얻는다. 은퇴란 직업의 끝이 아니라 관계의 재구성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다시 연습하는 시간이다. 삶의 두 번째 막은 누가 대신 열어주지 않는다. 스스로 대사를 준비하고 무대에 오를 때 비로소 막이 오른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낀다. 그러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자. 아직 대본은 남아있고 조명은 우리를 향해 켜져 있다. 당신이 다시 무대 위로 걸어 나가는 순간 인생은 또 한 번 시작된다.